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송 전 대표 나를 구속하라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뭘 의심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돈봉투 사건 수사가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직 송 전 대표까지 간 건 아니지만 주변 인물들 쪽으로 이미 확산이 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던 녹취록에 등장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박보좌관 소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송 전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의 현역 인천시 의원 소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먹사연,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라고 송영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의 회계 책임자도 소환이 됐습니다. 송 전 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이제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송 전 대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사건은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개인 일탈이고 후보가 모든 걸 알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서 뭘 의심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이요, 녹취록 쫙 정리해서 보면 대충 추정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뭘 의심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오늘은요, 2021년 4월로 가볼 겁니다. 자, 전당대회가 2021년 5월에 있었죠? 그러니까 한 달 전, 바로 직전 상황으로 가볼 텐데 요거 하나 다시 짚어보고 시작하죠. 자, 당시 전당대회 결과가 어땠습니까? 송영길 35.6, 홍영표 35.01, 대의원 34.97, 34.47. 정말 초박빙이었죠? 이때로 가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강내구가요,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을 해줘서 그거 나눠줬다, 이렇게. 자, 여기서 성만이 형은 이성만, 최근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으로 보이죠. 이성만 의원이 뭔가 좀 연결해줘서 그걸 나눠줬다, 돈을 좀 나눠줬다, 그걸 누구에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정근이 물어봅니다. 이정근 부총장이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강내구가요, 영길이 형한테, 영길이 형, 송영길 전 대표 당시 후보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내가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것 가지고 인사했습니다 라고 영길이 형한테 얘기를 했더니 영길이 형이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라는 내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송영길 전 대표 지금까지 나는 이런 돈봉투 의혹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얘기를 했다면 최소한 인지는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가능하죠. 대화를 이어갑니다. 볼게요. 자, 이정근 얘기예요.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감사님께서 신나게 주셨잖아. 강감사님은 이제 강내구 감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 뭐 저번에 왔을 때도 강감사가 뭔가 줬다, 돈을, 이런 걸로 좀 추정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더는 안 해도 되는 건가? 뭔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돈봉투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강내구 감사가 뭐라고 합니까? 영길형한테 물어보고, 요 영길형, 또 이 영길형이겠죠? 송영길 전 대표로 추정이 됩니다. 물어보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알았던 걸 넘어서서 영길형에게 물어보고 영길형이 하라고 하면 하겠다라는 뭔가 뉘앙스죠. 영길형,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럼 지시를 하고 있었던 건가? 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또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이어갑니다. 대화를요. 자, 강내구 감사 얘기예요. 영길형이 그러더라고. 이거 다시 일로 옮겨보죠. 영길형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조금 처리를 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영길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처리. 뭔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정근 부총장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송영길 이름이 나옵니다. 잘했네. 송영길 전 대표가 뭔가 본인이 직접 처리를 했다. 아예 본인이 실행까지 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이 되는 추정 대목이에요. 자, 녹취록만 보면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요,
송영길 전 대표가 아예 돈봉투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밑에서 알아서 한 거라면 송 전 대표는 그저 수혜자입니다. 어쨌건 그 돈봉투를 뿌렸다면 그 뿌려서 수혜를 본 사람은 후보니까요. 송영길 후보. 그런데 만약에 이 의심대로 인지, 지시, 실행까지 했다면 그건 아예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본인이 주도해서 해버리는 거죠. 검찰은 아직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공범으로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출국 금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자, 송영길 전 대표가 휴대폰을 제출했다라고 했는데 그 휴대폰에 등기 없는 깡통 휴대폰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통화 내역이나 뭐 SNS 보낸 내역을 초기화시킨 채 냈다. 혹시 검찰은 증거인멸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혐의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어떤 혐의가 걸릴지는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자, 이 당시 전당대회 4월 당시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본인의 돈봉투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시에 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 있었고 그래서 다른 두 후보 간에 단일화 얘기까지 나왔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앞서 있었는데 뭐하러 돈을 뿌렸겠느냐라는 반론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그때 여론조사가 저렇게 앞서 있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전당대회 한 보름 전 여론조사예요. 봤더니 송영길 후보가 제일 앞서 있긴 해요. 그런데 홍영표 후보와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박빙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오차범위 내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취재를 했던 현장 기자에게. 그래서 당시 상황이 어땠냐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초반에는요, 송영길 후보가 꽤 많이 앞서 있었대요. 왜냐하면 당시가 당대표 세 번째 출마였어요. 송영길 전 후보는. 그러니까 두 번을 떨어진 거예요. 앞서서. 그러니까 세 번째 출마다 보니까 아유 좀 안 됐다. 저렇게 계속 나오는데 라는 동정표에 인지도에서도 친문 후보인 홍영표 후보보다는 앞서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고향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표도 좀 들어 있어서 앞서 가다가 이 막판 되면서 친문 후보가 홍영표 후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친문 후보가 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당내 여론 때문에 막판에 홍영표 후보가 치고 올라오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영표 후보 측에서는 지금도 당시 선거일이 며칠만 뒤였어도 뒤집을 수 있었다라고 아쉬워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막판에 치고 올라오고 이게 박빙인 상황이다 보니까 선거 직전에 돈봉투를 뿌린 것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이 의심하는 상황인 겁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건 이 대목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2021년 4월 28일 전당대회 투표 불과 나흘 전에 돈이 뿌려졌다는 게 지금 검찰이 의심하는 대목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뿌려졌느냐. 이거 녹취록 통해서 살펴볼 텐데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우리 여러분. 자, 윤관석 의원. 윤 의원도 최근에 이제 탈당을 했죠. 이성만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라고 윤관석 의원이 먼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3천만 원이 처음에 뿌려지는데 어떻게 뿌려지느냐. 강내구 감사가 지인을 통해서 3천만 원을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돈을 송영길 보좌관 통해서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전달이 됐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 윤관석 의원에게 전하면 이 돈을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에게 어떤 형태로 300만 원씩 봉투 10개를 마련해서 이 돈을 민주당 의원에게 뿌렸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의심하는 거고 이날 한 번 더 뿌리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300만 원씩 10명에게 한 번 더 뿌렸다라는 게 검찰이 의심한 대목. 이 대목은요. 검찰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녹취록에 그렇게 추정되는 부분이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녹취록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녹취 내용 살펴봅니다. 4월 24일경 통화된 녹취입니다. 강내구와 이정근이 통화를 해요. 관석이 형이 윤관석 의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의원들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고민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지금 목소리 녹음된 거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뭔가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그림대로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것 같지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4월 27일 뭐라고 통화를 하느냐. 윤관석 오늘 만나서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무슨 얘기죠? 아까 이 취지대로 해서 강내구 의원이 돈을 마련해서 보좌관 통해서 이정근 통해서 윤관석이 갔다 큰 그림 그려줬죠. 준 걸로 추정이 돼요. 그죠? 4월 27일에 윤관석에게 오늘 만나서 줬고 일단 윤관석에게 이 돈 봉투가 돈이 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이제 이정근이 그 박보자에게 전달했음라는 SNS 보낸 흔적도 남아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나눕니다. 두 사람이. 강내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윤관석이 전화 와서 그러는데 윤관석 의원이 강내구에게 전화한 걸로 추정이 되죠. 받긴 받았는데 뭐 누가 쫓아와서 불편했어.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불편해해. 그러니까 돈 이렇게 뭔가 뿌리는 거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이 뭔가 불편해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렇게 지금 추정되는 대목이죠. 그랬더니 이정근 부총장이 아유 뭐 그런 거 갖고 불편해해. 별거 아닌데 라고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지금 대화 내용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7일에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이 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자, 28일이에요. 지금 검찰은 4월 28일에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의 통화 내역이에요. 아침에 회의는 했고 회의 잘 되셨죠? 이 회의에서 참석자 의원들에게 돈이 뿌려진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고 지금 의심하는 대목인데 왜냐하면 윤관석 의원이 아니 모자라. 인천하고 누구는 안 주려고 했는데 내가 3개 뺏겼어. 그러니까 원래 주려고 했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뺏어갔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는 대목이에요. 아니 똑같이? 그랬더니 윤관석 의원이 오늘 빨리 그래야 내가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한 번 더 달라 이렇게 지금 추정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정근 부총장이 지금 강내구와 통화를 하는 거예요. 자, 몇 개 더 하지? 그랬더니 내가 5개라고 얘기했어. 5개. 그러니까 돈 봉투 5개라면 뭔가 이제 지금 예정대로 보면 뭐 한 300만 원이나 어디든 돈 봉투 5개를 지금 준비하라는 걸로 보여지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추가로 보좌관에게 잘 전달했어 라고 하는 SNS가 있었다고 하고 박 보좌관과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런 통화도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강내구는 5개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0개 달라고 했어. 10개 주자 그냥. 나중에 적게 줬네 많게 줬네 하니까 10개 그냥 그대로 다 줄게 라고 박 보좌관에게 얘기를 하고 얼마 뒤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윤관석 의원과 통화를 한 내용. 윤관석 의원이 나 이제 곧 도착하는데 자 어디로 오세요? 잠깐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송영길 캠프에 와서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추가로 돈을 받았고 윤관석 의원이 이 돈을 추가로 현역 의원에게 뿌렸을 거다. 이게 이제 통화 녹취로 지금 의심이 되는 흐름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역상황실장에게도 50만 원씩 더 뿌렸다라는 지금 추가 정황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당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탄생한 겁니다. 3수 만에. 그러고 나니 인선을 했는데 당직 인선 윤관석 사무총장,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임명합니다. 핵심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위험한 돈봉투 배달을 한 대가로 이런 당직을 준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또 의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죠. 자, 검찰 수사 중에는요. 이 돈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라는 부분도 당연히 수사를 하겠죠. 그러면서 스폰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서가 있어서 그 돈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강내구 통해서 쭉 돈이 올라갔다. 그 대가로 스폰서 딸을 취업시켜줬다. 어디에?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에 이 의혹이 불거졌었어요. 왜냐하면 녹취록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5월에 당선이 되죠. 그리고 나서 5개월 뒤인 2021년 10월에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부총장에게
누구누구 따님, 요 이제 누구누구가 지금 이제 스폰서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누구 따님이 이력서를 달라고 해. 이력서. 그리고 나서 추가 통화하는 내용들이 자, 오늘부터 출근했다. 이제 스폰서 따님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무팀에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이 정무팀이라는 건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의 정무팀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이 스폰서 본인은 이 스폰서라는 걸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는 준 적이 없다면서요. 하지만 이 딸로 지목된 사람이 이재명 캠프에서 근무를 한 건 맞습니다. 그건 본인도 인정을 해요. 다만 사업가인데요. 이 스폰서로 지목된 사람이 제 딸이 실력이 있어서 이재명 캠프에 들어간 거지 전혀 혜택을 받은 게 없고 나는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왔느냐. 자, 검찰 수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네 사람 강내구, 이정근, 윤관석, 이성만 이 네 사람의 공통점 바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걸로 지금 의심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제 영장 치고 뭐 지금 수사하고 돼 있고 이 두 사람은 탈당을 했는데 또 어쨌든 연락이 갈 것 같고요. 검찰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자, 이렇게 전달 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정리한 그 통화 녹취 검찰도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수사 중이고 또 하나의 대목은 바로 출처입니다. 과연 이 돈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지금 스폰서 얘기가 나오지만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회계 책임자를 지금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자, 이게 뭐냐면 송영길 전 대표의 오랫동안 개인 싱크탱크예요. 싱크탱크.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인데 여기서 송 전 대표 후원금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돈을 마련했다. 무슨 말이냐?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직접 돈 봉투 뿌린 그 돈을 마련한 건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하고 검찰이 수사 중인 대목이에요. 아까 제일 처음에 통화 녹취에서 송 전 대표가 인지하고 지시하고 실행한 정황이 있는 녹취 내용 나와 있었잖아요. 이 대목을 지금 여기와 연결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혐의 위반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냐? 자, 요 송 전 대표까지 모두 걸려 있는 법 위반은 바로 이겁니다. 정당법 50조. 당대표 경선에서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정인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인의 금품을 제공하면 정당법 위반입니다. 돈 봉투 의혹 뿌려졌으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송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이쪽도 지금 같이 걸려 있는데요.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과 다른 거예요. 자,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형량이 조금 더 셉니다. 자, 아직까지 혐의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뭐 당연히 재판에 넘겨지면 또 진실을 다투겠죠. 검찰이 수사 중인 내용인데, 자, 검찰이 녹취록을 갖고 있으니까 정황은 있는 거예요. 아까 저희도 살펴봤지만, 하지만 이 문제는 현금입니다. 현금. 현금은 뭐죠?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자, 저희가 동행과 뉴스토리 오래 보신 분들은 이 현금 추적하기 어렵다는 건 왜 그런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좌나 뭐 신용카드로 어두운 돈이 오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예. 현금으로 오가니까 이 현금 흔적이 남지 않는 이 현금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밝혀낼 거냐. 자,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해야겠죠. 자, 검찰 수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가 되면 제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통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